bird on a tree. I'm just sitting here. I got time. It's clear to see. From up here, the world seems small. We can sit together. It's so beautiful, you and me. W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 free. Sometimes you need to go and take a step back to see the truth around you. From a distance you can tell. You and me wer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 free. You and m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 free.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제가 네. 죄송한데 지금 선생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냐면 태안을 따로 보지 말아라. 서서 역사를 말할 때 네. 서산으로 한 덩어리로 봐라 그런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네. 그래서 태안을 따로 보기 때문에 여기 선비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거든 지금. 그렇죠. 따로 봐서 그래요. 네. 같이 보면은 같은 지역이니 네. 왜 선비가 없겠습니까? 한 덩어리로 맞아. 그렇게 보면 되겠구나. 네. 태아는 선비가 없을 리가 없죠. 아, 그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서산군으로 통합돼 있다 이거죠. 아니 서산 운군이야. 9년에 10만원 군이야. 네, 그렇게. 얼마 안 됐어요. 그렇게 봐야겠구나. 그거를 그 임병주 선생이 근데 서산군하고 태안을 독립시켜 놔가지고 제가 그런 말한테 따져야 되겠네. 19년도 그래서 그 태안에 그 가져져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할 수 있는 그 거는 이전에는 여기 그 경리정이라고 이제 있고 백화산에 그 이제 참 마해삼전불이 있는데 이게 그 역사가 보니까 운남성 통일신라 때부터 중국의 운남성 쪽에서 교류를 했대요. 안흥양으로. 그래서 이제 운남성이라고 보면은 중국의 남쪽인데 어떻게 해서 쌍봉반도가 가까운데 그렇게 교류를 했느냐 봤더니 이 여름 되면 계절풍이 이제 남풍이 불어요. 그러면 항해를 하는데 돛달고서 그냥 돛만 올리면 안흥양에 도달한답니다. 그래갖고 여기 경의정이라는 게 운남성에 또 경의정이 똑같은 경의정이 있대요. 그래서 불교의 가 교류를 한 게 네? 안흥양을 통해서 경의정에서 맞이를 하고 여기 국보 307호로 돼 있는 마해삼전불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그 개신사 마해삼전불보다 몇 년이 앞선다고 해요. 그래갖고서 공주 부여로 내는 저희가 불교의 본산지가 태안이라는 이런 걸로 좀 한번 이쪽으로 들어온 건 맞아요. 미륵권이라든가 불교 신앙이요. 네. 그 사람들이 그 운산에 가면 마해삼전불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저걸 백제미소라고 어떤 사람이 명명했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거 보지 않습니다. 왜? 백제라는 나라가 성장하는 데는 중국의 영향이 컸어요. 그러면 고구려는 북위하고 관계를 맺었고, 그러니까 지금도 국제관계가 뭐냐면 고구려하고 백제가 대립관계이기 때문에 중국에서의 대립관계는 그 남조하고 북조거든요. 그 남조에는 당시에 동진이 있었고, 그다음에 송제, 양진, 그래서 양나라하고 관계를 많이 맺습니다. 근데 제가 양나라의 불상을 조사해 보니까 마의 삼전불 같은 거 굉장히 많아요. 저런 거는. 근데 우리나라 학자들이 그 중국의 남조 시대 연구를 등한시해요. 학문을 연구하면서. 그 당시에 백제의 문화가 어디서 들어왔겠어요? 예를 들어서 불교 같은 것만 하더라도 북조에서는 북조의 불교하고 남조의 불교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도 북선이 있고 남선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남쪽에서의 불교는 인생관으로 해석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북조의 불교는 왕조의 그 성립을 정당화하는 불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화엄사상이라든가 선종이라든가 유식사상으로 들어가면 더 복잡해집니다. 근데 그걸 연구를 전혀 안 한 상태에서 그냥 백제 미소다, 이건 너무 그렇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관음보살만 하더라도 그 관음보살 그런 게 소리를 본다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 소리를 어떻게 보겠어요? 그런 게. 그리고 저는 여기도 많아요. 저기 보온사지 같은 데 가면 백제 불교는 법화경입니다. 그래서 당나라 고승전에 올라와 있는 백제 고승들은 다 천태종이에요. 근데 왜 보온사지는 화엄사상인데 왜 여기다가 화엄종을 세우려고 했을까? 그리고 지금 수덕사는 왜 화엄사상을 그걸 하려고 그러나? 화엄사상은 잘 아시겠지만 깨달은 자의 불교거든요. 부처님이 처음 깨달았을 때 말씀하셨던 게 화엄사상이란 말이죠. 근데 법화경은 아니거든요. 법화경은 성문영각 보살이 부처로 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좀 달라요. 그래서 이게 백제 부흥운동 할 때도 대부분 법화경 갖고 했어요. 이런 것도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되는데 그게 태안 쪽으로 해서 들어와요. 네. 미륵신앙도 이쪽으로 들어올 거요. 유교 신앙, 유교도 네. 사실상 제일로 했던 게 아는 양으로 네, 이쪽으로 들어와요. 들어가고 했다고 그래가지고 먼저 그 고은주님들도 그 안릉 쪽에 중국 사신들이나 테마 저기를 해가지고 뭔가 관광객을 사실상 유치를 할 수 있는 이 중국 분들이 사실상 먹어갈 수 있는 이런 것도 조성을 해보려고 하는 까닭도 아마 중국을 배타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 맞아들이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가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걸 통해서 한번 그렇게 계획을 하는 것도 아마 좋은 방향이 아닌가. 여기 아까 그 성리학 문제도 그 정신보 선생하고 정인경 선생님 얘기를 하는데 이게 성리학을 전공하는 자들의 이제 학자들의 큰 문제가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성리학을 받아들였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주작을 받아들였다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굉장히 실용이성적이에요. 그게 아무리 선진적인 학문이라 하더라도 실생활에 유용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절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실용이성적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 이제 성리학이 들어오려면 아까 향로가 들어와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들어와야 되냐면 이양법이 들어와야 됩니다. 이양법. 제가 주자학을 연구하다 보면 주자께서 성리학에 대해서만 대강고를 아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주자가 주자인 이유는 성리학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성리학은 서광절이랑 무슨 주도니 선생이나 정호, 이런 분들처럼 다 하셨어요. 근데 그분들이 안 한 사상이 주자에겐 있어요. 그게 뭐냐면 농소예요, 농소. 그 진부란 사람이 쓴 농소가 있는데 주자께서 쓰신 농소가 진부의 농소보다 완벽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에는 그 하북지방의 농소가 이제 제민유술이라는 건데 제민유술은 이제 그 한지 농법이에요. 근데 강남은 이제 수작 농법을 하다 보니까 농법이 다르거든요. 근데 주자가 바로 그 한지 농법 말고 그 수조 농법이라 그러네, 그거의 권위자예요. 그래서 주자의 농소는 대단합니다. 그리고 이 백운동서울인이 주자께서 한 게 뭐냐면 마을 자체가
완전히 이 아름다운 사람 유림으로 활성화됐을 때 이게 이제 국가의 기반 산업이 돼가지고 그 남조로서의 그 남성을 키우는 거거든요. 그때 남성이 저 원나라나 금나라하고 싸웠거든요. 그래서 사회 경제가 튼튼하지 않으면 절대로 학문과 사상도 발전할 수 없다. 그래서 주자가 그 논어에 보면은 군자는 회독하고 소인은 회토하고 할 때 군자와 소인은 이런 얘기를 해요. 군자는 좋은 거고 소인은 나쁜 거다 이렇게 하니까 주자가 뭐라 그러시냐면은 그 무슨 소리냐. 소인이 돈을 벌어서 세금을 안 내면은 군자가 어떻게 정치를 하느냐. 그렇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군자 소인은 하나의 그냥 형식적 부분이지 사회는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전부 다 군자하면은 누가 일을 하겠어요. 그런 걸 보면은 주자께서 이 우리나라 성리학이 들어온 것은 이 정신모 정인경 이분께서 만약에 성리학을 하셨는데 이양법의 흔적이 나오면 이분이 한 거 맞아요. 근데 이양법의 흔적이 없으면은 아니야. 근데 서산이라든가 예산이나 홍성 쪽은 이양법이 들어오는 때가 언제 들어오느냐? 17세기 경이나 돼야 들어와요. 이양법은 경상도 쪽에서 굉장히 발전합니다. 그래서 경상도 쪽에 그 서원이나 향교 같은 게 많이 세워지고 거기서 관리들이 나와요. 그래서 조선 초기의 관리들은 다 경상도 쪽에서 나와요. 그래서 경상도를 아니 우리나라 성리학자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보셔야 돼요. 근데 저는 내가 보는 견해는 송나라 때 하면은 우리나라 다 이제 고려때고 굳어지잖아요. 네. 송나라하고 고려. 그럼 고려에서 성령을 받아들였을까요? 불교로다가 꽉 채갖고서 가로막고서 무슨 성략이 들어와요? 아 그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남성 때요 고려 때가 이제 충렬왕 때 이제 몽골을 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모군 이색 선생이 있지 않습니까? 서천에 그분들이 뭘 보셨냐면은 저 먼 나라가 아주 극악무도하고 엄청난 나라거든요. 근데 저 나라와 맞짱을 뜨고 있는 나라가 있는 거예요. 남쪽에서. 저 자식들은 도대체가 어떻게 해서 저렇게 싸우고 있지? 도대체 쟤네들의 힘이 뭐야? 먼 나라가 정복하지 못하는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걸 딱 보니까 걔네가 뭐라 하더냐? 주자가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자가래를 바치고 있는 게 바로 농소고. 그래서 모군 선생이라든가 이재현 선생이나 이색 선생 그분들이 처음에 갖고 들어온 책이 뭐냐면 주자가래나 그거 갖고 들어와요. 성리서적은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정신묘가 들어올 시기요. 그 기회에 네. 그때가 충렬왕 때. 아 그때요? 네, 그 시기에 들어와서 충렬왕의 정신부 아들 정인경이가 공을 세워서 그 원나라하고 포로로 간 거 자매가 다 찾아오고 그래서 거기서 내 공로를 결정하기 위해서 원언을 해주겠다. 이게 나 다시 있고 서상이 불어온다고. 그 시기에요, 그 찬스가. 그리고 아까 박사님 말씀대로 이 지역에 좋은 묘가 있느냐, 뭐가 있느냐 할 때는 그러니까 저는 그 선비들이 있었다면은 그게 있어야 돼요. 그거. 내가 묘소. 내가 조금 좀 젊어서 걸어다니고 할 때 한 두어 사람 데리고 서태안에 그걸 나는 풍수지리학 아무도 모르는 사람인데 그냥 돌아다니면서 금석학을 좀 생각해서 그 비문 같은 걸 하려고 좋은 묘를 찾아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송덕비나 좋은 묘소나를 서태안을 다 더듬으면 엄청 많아요. 아주 나 이제 거기가 여기 원도 두개 청살인지 거기 몰라. 그 조신의 비도 큰 묘에 그 조대비 집안이라는 말도 있더라고. 근데 나는 그때 정확히 청양 대응이요. 아니 여기도 있어요. 여기도 비가요. 넓이가 이거만 하고서만 몇시 되는 게 이런 데 있다. 그리고 여기 8번 가도 뭐 면전김 면장을 뭐 해먹었다는 사람이 김 무슨 김치래. 이런 게 서산, 음산, 태안 이런 데 7배요. 그리고 묘자도 엄청 좋은 게 많고 내가 봐도 야 이렇게 참 이렇게 했겠다. 저번에 언제 그 서산에서
지금 수사에서 강연한 그분은 아니요. 그 프로그시고라는 얘기면 김시환이 아니고 네. 어떤 사람이 풍수지리에 대가래. 네? 네. 거기 좀 이상 풍수지리해서 제가 글쎄 많아요. 풍수지리에 대가란 사람이야. 네. 대가란 사람이 무언가 할 때 문화원에서 잠깐 한 30분 그 뒤에 강의 시간이 잡혀 있는데 그 시간이 있으니 조금 하라고 해서 조금 강의를 하는 걸 조금 들었어요. 근데 참, 이 양반 하는데 타이틀이 자연풍수래, 자연풍수. 예? 자연풍수. 나도 자연풍수가 뭐 들어보고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강의하는 중에 뭐 비보라는 이런 말을 하니까 어떤 수강자가 그 비보라고 한자를 어떻게 씁니까? 이렇게 나는 한자는 몰라요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풍수를 하신다는 분이 한자를 모른다고 하니까 내가 당장 듣고 싶은 마음이 없어. 예? 그러면 저 사람이 최소한도 대학한데 자연풍수 나도 젊었으면 배웠다 이거. 자연풍수 뭐야? 돌아다니면 보는 거요. 잘 쓴 명당. 응? 땅끝파석 자연적으로 어우러진다는데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그것도 아주 또 그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아주 그 하느님 모시듯 따라서 모시는 사람들. 근데 이게 그분들이 하는 게 이제 주역이란 말을 우리가 쓰거든요. 근데 이것도 저는 주역을 한자 불로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주역을 쓰는데요. 예. 이제 저는 이제 학문 경향이 주자학 쪽이 아니라 저는 고문사학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학문이 그러니까 경전을 볼 때 주자학 쪽으로 보느냐, 고학으로 보느냐, 아니면 고문사학으로 보느냐 견해가 다른데 아니 박사님이 한자를 모르가 그런 고전 볼 수 있어요? 못 보죠. 그러면 풍수지리라는 사람이 비보라는 단어도 나는 한자는 모르려니 그 사람 강의를 내가 신경 써서 들을 수가 있느냐 이 말이 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그런 거. 네. 아 고선 비계요? 도선 비계. 풍수를 하지 않으면 서신적으로 청기대유를 읽어야 돼요. 그 비보라는 말을 이제 우리들이 도선 비계에 우리나라의 사찰이나 이 미륵이나 무슨 탑이나 써 있는 것이 그 도선선사이 거기 보면 비보 사찰이라고 해서 전국에 500여 곳에 점을 찍어서 앞으로 저런 집이나 이런 걸 하려면 여기다 해라 한 것이 비보 사찰 점 찍어놓은 거 아니에요. 그 도선이라는 사람은 원래 그게 고려 때의 왕건의 국자를 했는데 원래 신라 사람이잖아요. 신라 사람의 효공왕 때 원년에 태어나서 흥덕왕 원년인가 죽어서 그렇게 신라 사람이 완전히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인데 거기서 나오는 게 비보사찰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돌빛자 이제 돌보자이 그런데 그걸 다른도 모르는 사람이 풍수의 대가라고 이렇게 듣는 사람 입장에서 듣고 싶지 않더라. 이게 얼마나 많이 알았는지 몰라도. 그래서 서산 태안의 내기는 아주 잘 쓴 묘라 홍덕비나 이런 무슨 비가요 엄청 많아요. 그래서 서산에 그걸 좀 어떻게 체교화좀 해야지 않느냐 해서 시청에서 금석학이라고 해서 그걸 다 탁구해서 책면들어. 문화 서산문화원에서 만들지 않았나요? 아니 서산시청에서 만들었어. 시에서 만들었어.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제 명문 거족들의 묘가 있느냐 이걸 여쭤본 거예요. 엄청 많아요. 그러면 서태안에 많으면 거기에 이제 거족들이 들어왔다는 얘기인데 네. 분명히 왔을 겁니다. 왜냐하면 대과급제자들이 30명이 넘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냥 들어온 건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이 서산에 올 때는 묘를 다 갖고 오거든요. 이장을 하죠. 그래서 그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기가 귀족이나 왕족 중에서 뭐 잘못돼서 구양사에 가잖아요. 네. 근데 이쪽으로 보냈단 말이 있어. 네, 그건 제가 아는데요. 예. 왜냐면 그놈이 이제 아주 대형 부도해가지고 죽일 놈 같으면 예. 저 한경도나 저 섬으로 보내거든요. 예. 남쪽에. 예. 근데 이걸 죽이자니 아깝고 예. 안 죽이자니 그렇고 예. 그럴 때는 잃어버렸더라. 왜냐면 이쪽으로 오냐면 저기 어르신 혹시 태안에서 서울까지 가는데 며칠 걸리는 줄 아세요?
여보세요? 네. 몇 주 걸까요? 아니 어떻게 가든 간에 한 일주일만 갈 거예요. 일주일 떠요. 일주일. 예? 배 타고 가는 거 아니 말고. 근데 걸어가든 배 타고 가든 뭘로 가든요. 일주일 떠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배트는 이거 있죠. 2층 네? 부모가 이틀이요. 또 이틀도 있고요. 또 3일. 이 하루 반나절 어떤 하루에도 갈 수 있어요. 그 갓길로 갔어요. 썰물 때 나가지고 나는 밀어요. 난 육로에 얘기했고. 그리고 네, 그리고 저기 그래서 이거를요 옛날에 그 좋은 가문들이 살았던 집이 어딨냐면 이쪽은 이 내륙 수로가 발달해 있어요. 내륙 수로가 있는데 다 살아요. 그래서 그게 그런 사람들 그거 찾으래요. 그 양반에 때 역으로 그래. 그렇죠. 왜냐면 왜냐? 관리. 아니 우선 먹을 게 풍부해요. 소금이 있어. 산에 나무가 있어. 농지가 있고 얼어. 그게 먹고 사는 문제는 한가 와도 산. 아니 그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관리하게 좋거든요. 예. 그러면 뭐 하는지 볼 수가 있고요. 예. 관리를 할 수가 있고 숱하면 거기서 내려오거든요. 그런 게 있었대요. 그래서 이쪽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내려오면은 그 사람들한테 배우잖아요. 학생들이. 그러니까 선생님이 으이구 막 이러니까 학생들도 으이구 따라해서 이쪽이 반그룹이 있다. 그런 얘기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선생님 그러면 태안 쪽에 네. 기양을 이제 온다고 치면은요. 네. 이거 자범이나 그런 사람들은 아니죠. 아니에요. 그 정치에 관련. 많이 배우신 분들. 당연하죠. 예, 정치에 관련. 당연히 사대부 자손들 그렇죠. 시족이 되고요. 거목이 와요. 예, 그런 사람들이 오면은 대체적으로 지금의 감옥도 생활 같지 않고 좀 자유스럽게 되잖아요. 자유라기보다는 이제 그 고을 수령이 예. 관리하에서 좀 봐주죠. 봐주죠. 봐주면 이제 글을 가르칠 수도 있고 이제 그럼요. 상황에 따라 네. 되는데 그렇다면은 그 기양 같은 분들이 3년, 4년, 5년 있다면은 또 출중한 제자들은 많이 배울 거 그럼요. 아닙니까? 네. 그러면 그분이 다시 그것이 풀려서 이제 조정이 다시 입점을 한다 했을 때 당연히 출중한 제자들을 못 가요. 그건 안 돼요. 안 돼요. 왜냐하면 과거를 보려면은 그 외가라든가 친가를 다 줬거든요. 네. 그 옛날에 과거 시험 문제가 뭐냐면 지금 코로나가 창궐하는데 이 사태를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너의 의견을 써라 이런 게 그게 시제란 말이에요. 네. 그 사마시도 그게 시제고 대과 시제고 그런데 그걸 쓰게 되면은 조선은 그걸 안 돼요. 그래서 옛날에는 고려 시대는 가능했거든요. 그 문전고리가 됐는데 조선은 문전고리가 안 돼요. 그거는 시험을 봐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한 거는 여기서 끝나는 거죠. 아니 그리고 여기서 그 제자를 불러오지는 않더라도 뭐 진짜 불러가도 보다든가 뭐를 했을 텐데 그 불만인데 그런 것이 이제 여기는 안 됐을 거예요. 30년 전에 이제 서산군 시절에서 태안군이 있다고 해도 선생님 말씀대로 그래도 서산군이라도 서산군에 뭐 대산 있고 해미가 있고 태안 있고 팔복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서산군이라고 하나 있거든. 그렇다면은 그러한 인물들이 있다면은 태안에도 보면 그 어느 있었죠. 집안 이렇게 때려 늘어날 텐데 그 얘기들이 서산에요. 그런 이야기가 태안에는 뭐 평양조씨는 평양조씨 뭐 그러면서 뭐 그런 얘기를 별로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서산에 여기 그 서산에 전주채 씨 가문이 있습니다. 아시나요? 전주채 씨. 그 전주채 씨 가문에 있는 분이 그 사람들이 동학에 휩싸여서 그 집안이 이제 그 집안의 서자가 동학에 휩싸여요. 그래서 그분께서 서울로 냈다 도망갑니다. 동학교 때문에. 그래서 다시 이쪽으로 내려와셔가지고 결성 쪽에 사시다가 그 다음에 홍동 쪽으로 가셨다가 서산은 홍성의 집 정벌하세요. 그 전주채 씨 집안에서 그 유명한 파리정서 서명자가 나와요. 그분 한자가 최자, 중자, 식자 어르신이에요. 그분이 이제 제가 여쭤봤을 때 우리 고조할아버지는 이제 간지한테 배웠다라고 하시는데 그건 이제 뭐 얘기하시는 거니까 그렇고요. 이상린 선생도 그 얘기를 합니다. 이상린 선생이라고 누구냐면 유교부식회가 있거든요. 1927년에 유교부식회가 만들어지는데 홍성래를 주도로 해서 그때 거기서도
그 간제 전우하고 지상 김복환 선생을 연결시켰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서산에도 여기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거는 간제 전우 선생께서 어떻게 해서 제자를 많이 키웠냐. 그 전에는 여기에 대사가 없었어요. 큰 스승이. 그렇기 때문에 이쪽 분들이 공부는 하고 싶은데 스승이 없는 거예요. 여기가. 그 노백제 친명의 씨가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그런 거죠. 그분도 스승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상이 네, 지금 대호지, 네. 정리 네. 이게 다 서상이 네, 맞습니다. 그걸 아시죠? 네. 그 대호지 이 정리 운산 이쪽으로 해서 그 사숙이 쭉 있어요. 있어요. 네, 산업까지. 예, 근데 그래서 거기에 선생이 없었어요. 선생이 거기 있어요. 있어서 그 선생이 지금 최근까지 있던 선생이 그 생가가 살던 집이 지금 운산 삼성리인데 그가 독립운동가들을 많이 배웠어요. 이철영 선생님 말씀하시나요? 이철영 선생. 그럼 유진아 선생님? 예, 유진아 선생 생가가 유진아 선생이 그게 왜냐면 유진아 선생이 예. 하서 이학로 선생 본인인데 예. 유진아 선생은 이쪽 분이 아니에요. 아니지 내려왔지. 그게 왜 내려왔냐면 이쪽에 선생님이 없는 거예요. 예. 선생님이 없어서 이쪽 분들이 그분을 초청한 겁니다. 아 이쪽 분이 내려온 게 아니라 그분이 이제 이 유진아 선생이 정순왕 그 김씨들 있잖아요. 경주김씨, 한달 김씨 한 달에 김치인데. 그들 따라서 대산으로 와. 대산 서산의 대산으로 예, 유진아 선생님. 대산이 거기에 그 정순왕 김씨 내에 그 양반의 아이고 뭐가 하여튼 그 양반 그 비도 거기 있고 그 묘소도 있는 그 양반인데 그 양반이 그 이제 누구냐면은 이제 이런 것을 자꾸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그 한달 김씨의 대표적인 그 용의대에 살던 그분의 아들인데 아들이 남한산장에서 그 인도 네. 그 항복할 때 그때에 그 지역 군수로 있다가 자발적으로 뛰어가서 거기 가서 정나라하고 싸우려다가 다 거기서 전사한 사람 김홍이 그 모르겠어요. 그쪽은 모르고 아, 그 사람이 제가 한번 알아보면 됩니다. 김홍이 그래서 김홍이 저는 그래서 그때 죽는 사람의 그 사람의 그 김씨들을 따라서 거기에 내려왔다 대산에 있다가 뭔가 그 사람들하고 맞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학자들이 좀 고집이 세서는데 유진아 선생이 그때 이제 이쪽에요. 예. 왜 그러냐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까 저 문원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훌륭한 분들이 이제 많았거든요. 여기서 이제 조종해서 이쪽으로 귀향을 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귀향을 오는데 귀향을 오셨다가 그분들이 이제 제자를 가르치잖아요. 근데 그분이 훌쩍 떠나고 나면은 얘는 이 사람들은 이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끈떨어진 풍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를 하고 싶은데 선생은 없고, 그러니까 공부를 하고 싶은데 선생이 없으면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이걸 논어에서 도라 그러거든요. 그 도족할 때 도자 있잖아요. 도로 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실력은 있고 똑똑한데 마을에서 적응을 못하니까 도둑놈 취급받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여기 많았어요. 그 서태안 쪽에. 홍성도 많았습니다. 이쪽이 다 그래요, 당시. 그러니까 스승이 없었는데, 게다가 이제 그때 유명한 스승이 누구냐면은 홍성 쪽에 있었던 게 이제 남당 한원희 선생. 그 유명하지 않습니까? 조선 예학을 종결했던. 그리고 봉사에 누가 있었냐면 병계 윤봉구 선생이 계셨어요. 그 병계 윤봉구 선생은 원래 그분이 그 아버지가 이제 귀향을 왔어요. 근데 어디 살았냐면 해미에 살았거든요. 근데 윤봉구 선생이 똑똑하니까 그때 밀양박 씨 집안에 가서 우리 아들이 똑똑하니까 좀 산지기라도 써달라. 그래서 이제 산지기 하다 보니까 얘가 괜찮거든요. 그래서 이제 땅을 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서 이제 조선 선비에 이거라고 하는 세자시가문의 찬선, 그 다음에 성균관 죄주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 병계 선생이 그쪽을 다 여쭸어요. 그 봉산에 가면 그 마을 있잖아요. 운산 더 거기요. 거기 병계라는 데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그때 끊겨요. 이 사람 때문에 정조영 도서 사건으로. 그래서 이쪽에는 선생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쪽에 유진아 선생이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저기 보령감은 집성당에 1902년에 생기는 게 윤석봉 선생이 글리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면함 최익현 선생이 정산이로 들어가시고요. 그 이쪽은 없는 거예요. 그 이쪽에서 대과급제자가 나와야 되는데 서태한이고 홍성이고 이게 없어요. 그러면 저기 면천이나 그쪽은 있습니다. 근데 거기는 낙농계라서 이쪽 정서가 안 맞아요. 저기 저 고독의 성호 좌파들 많았지 않습니까? 다산 선생님이라든가. 그런데 이쪽의 정서는 안 맞아요. 그래서 이쪽에 있던 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 지상 김복환 선생, 아까 말씀하신 유진아 선생이 대호지면에 의령 남씨들이 있죠. 동호소속에. 네. 거기 들어갔다 다 돌아가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철용 선생이 결국은 이제 지상 김복환 선생한테 오시죠. 혹시 그 저 충남대학교 조종옥 선생님 예, 예. 그분이 이제 저 이철용 선생 제자 아니에요? 예. 아 그래서 충남대학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 한학에 대해서 제일 지금 알아주는 대학이잖아요. 그 영향을 입어서 그런 것 같아요. 충남대는 다 죽었고요. 거기 없고 거기 한문학과가 지금 없어요. 아니 한문학과 있는데요. 예. 충남대 한문학과 뭐 세다 그러는데 이런 얘기하면 저 방송 때문에 나중에 뭐 빼. 이거는 그냥 여기서 어르신들께 말씀드리니까 한문은 서울 한문이 최고고요. 어디? 서울 한문이요. 아. 서울 경상도하고 음. 충청도 한문은 한문학과에 거기 한문은 그렇지 못해요. 나중에 한번 저 결성에 오시면 김기 선생 있죠. 김기 선생만 오셔도 그 다 평정되거든요. 그 사람도 김기 선생 제자들이에요. 저기 그 유진아 선생의 네. 그 생가에 살던 데에 은산면 상성인데 그 집게 점성이 좀 살아있어요. 아, 거기요? 그래서 내가 죽기 전에 여기다 돌파라도 박아놔야 되겠다. 한번 모시고 오시죠. 아니 그런 제자들이 왜 많아요. 그러냐면은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가져. 서산 이제 보통 사람들은 아니요, 여기 세태안에서요. 그분 문인록에 보면 분명히 서태한통 되실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그거 내가 찾아야 됩니다. 내가 죽기 전에 우리 서산 문화원 이름이라도 여기가 사시던 모시고 돌팔이라다 봐서 현창업을 뒤 누군가가 할 수 있게 그 자리를 좀 해놔야 표시라도 해놔야겠다고 그래요. 어르신 오늘 하고요. 다음 주에 또 이걸 할 거니까 이때요. 이쪽 지방에 유명한 그 학자들이 있잖아요. 문인이요. 그걸 한번 우리가 조사를 해서 한번 해보는 게 어떤가 싶은데요. 그거. 제일 궁금했던 게 그런 겁니다. 제가 제일 살면서 궁금했던 게 네. 뭐 태안의 역사가 뭐 외부의 침탈로 서산군으로 갔다 서산군이 없어졌다 다시 오고요. 그 역사 환경적인 것도 있지만 그래도 이곳이 사람 사는 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말 있잖아요. 옛날에 물 사람이 털을 잡을 때 삽 한 질만 파면 물이 나오는데 우선 잡고 두 번째가 나무 불 뗄 수 있는 나무 세 번째가 그래서 사람이 옛날 어르신들은 그 얘기를 제가 어려서 들었거든요. 무나무 양식이라고 첫째 조건을 곡식먼트 치는 게 아니라 물나무 양식을 쳤대요. 그러니까 태안 이쪽은 삽 한 질만 파면 물이 나니까 먹는 물이 있고 산이 있으니까 높은 뗄나무 산이라도 없죠. 불을 뗄 수 있고 곡식이 있다. 또 소금이 있고. 예, 그러니까 이제 소금은 받은. 그러니까 물량이 풍부했는데 다만 지금 시절로 아니고 고려나 조선 시절을 보면 노는 없는 거예요. 노는. 그렇지. 지금 여기 보면은 정준의 앞뒤까지 태안도 전부 여기 천수만에서 갯물이 돌아오고 이 안면도가 1921년도에 하야시 쇼도라고 쓴 사람이 문화원에서 작년에 발행한 책이 있거든요. 그 사람이 안면도에 처음 안면도가 이게 봉산이거든요. 조종의 산인데 이제 조선 통독부에서 불화를 하거든요. 개인에게. 이제 불화를 하는데 그게 후쿠오카에 지금 아소다로 가문계로 넘어가요. 그게 탄광재벌이거든요. 아소다로가 후쿠오카 태생이고. 근데 이걸 갱목을 쓰려고 안면도 소나무를 조선 통독부에서 불어온 내용인데 거기 관리인으로 왔던 사람이 하야시 쇼조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작은 책자를 일본어로 냈어요. 근데 그 사람은 그 사실 사회주의자고 조금 영국의 성공회 같은 데 힘취했던 사람인데 제가 이 얘기는 중요하지 않고요. 처음에 안면대에 도착해서 안면도를 어떻게 표현했냐면요. 포도송이 같고 지네발 같다고 했어요. 그런 땅이 들어가고 나오고 해서 포도송이 같고 지네발 같다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안면도 항공사진을 보면 직사각형이에요. 지금. 이렇게 다 원막 그렇다면은 태안, 소원, 원북도 다 그렇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옛날로 반출해 보면은 다 산골짜기 끝까지 바닷물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먹고 살 곡식은 없어요. 생선이나 뭐 게 같은 그런 건 풍부했지만 그러니까 사대부가 털을 잡는 것은 어려워요. 쌀이 많아요. 그렇지. 그래서 자기 딸에서 소자기를 붙이든지 종을 부리든지 해서 쌀이 나와야 되는데 싸잖아. 지정학적으로 태하는 사대부들이 세 가지로 섬을 말하지 않기 근데 여기가 때문에 제가 그런 게 아닌가. 문과나 어디에 한 사람이 배우지 이런 않는 얘기는 아직 성급한 얘기인데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제가 추정하건데 여기는 향소 부곡이라고 그럴 때 부곡은 별로 없었던 것 같고 소가 많았을 것 같아요. 소 아시죠? 그 천주교 수공업에 전담하는 예. 노비 집단. 예. 향이라고 하는 건 두레거든요. 예. 이쪽에 두레가 많았나요? 서산은 두레가, 서태안이라 그러면 저쪽이요. 그쪽은 두레가, 예산은 두레가 굉장히 많아요. 그 두레라는 게 그 무인 집단에서 나온 향이라는 거거든요. 두레. 그 두레가 있기 때문에 동학이 있는 거예요. 걔네가 이제 접주가 되거든요. 두레 조직은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부곡은 예를 들면은 저기 홍성 결성에 부곡이 있었어요. 그 농업 노예들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나박소도 있지 않습니까? 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태안 쪽이 소가 많았을 거예요. 수공업이라는 게 원래 먹는 것이 많아요. 길그릇이나 옹기 만드는 거 그런 것들이 다 소예요. 제가 중학교 다닐 때도 저기 소원 쪽에 많이 예, 있어. 소원에 길그릇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훗날 보니까 태안 천주교를 다니시더라고요. 아 그게 다 도망가서 그 그릇 그래서 먹고 살았어. 그때 아마 이 중학교 다닐 때 내가 같이 다닌 사람이 그 말포 가다 보면 거기 공군부대라고 들어가는 독점이 거기 이름이 독점이요. 그리고 안면도에 공주가 이렇게 들어서 많아요. 그러니까 저 영석이네 이렇게 많아요? 그럼 맞아요. 햄이 읍성에서 거기 아니 그 햄이 육성이 아니 천주교가 아니야. 거긴 박해를 쪽에 아니 그 이 동네인데 햄이 육성에 많은 건 왜 그러냐면요. 홍성을 기준으로 했을 때 홍성 이남에서 잡은 거는 다 홍성으로 가고 홍성 이북인가 거기서 오면 다 해미로 가요. 왜냐면 토포사가 두 군데밖에 없었어요. 홍주목하고 해미하고. 아마 그래서 태안 충청도도 다 있는 거예요. 성당보다 안면도 공수가 먼저일 거예요. 아니죠. 그러면 이게 왜냐면 소가요. 이 소를 천주교가 처음에 들어가서 집중 공략한 게 바로 소거든요. 그러니까 동학은 농민들이에요. 농민들인데 동학이 사람들이 소작농인 줄 아는데 아닙니다. 그 물세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소작농이 아니고 중소지주, 자작농을 노리는 게 동학이고 이 천주교 쪽에 소를 노려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시면 그 소하고 추적해 가면은 태안의 옛날 모습을 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어르신들 이게 향교 있잖아요. 향교가 있으면 향교는 서민들은 못 들어와요. 못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어르신들은 다 아 여기 단가의 자손들이라. 서민들은 떡이나 당신 한개 얻어먹지 어디 갈게요. 여기 얼마인데요. 지금 향교에 나오시는 분들은 단가의 후손들이세요. 아 이거 진짜 아니 지금은 안 그래요. 아니에요. 지금 똑같습니다. 전라도 거기만 그렇지. 굉장히 심해요. 태안 지금 안 그래요. 아 지금 여기서 나가는 거 끼워주는데 뭐 그거 하여간 이거를 다음 주에 할 때요. 요거를 논의를 좀 더 진전시켜서 자료를 찾으면 아마 몇 번 지나서 저 임선빈 박사 보고 제가 오자 그럴게요. 그 사람이 여기 연구한 사람이에요. 임선빈 박사가 이쪽 연구에 이거예요. 아실 거예요, 임선빈 박사. 저 충남 역사문화연구원에서 이쪽 다 했던 사람입니다. 아니 조남은 많이 들어봐. 네, 저하고 같이 하자 그랬거든요. 그 사람 오면은 저하고도 논쟁 많이 합니다. 네. 이상하게 음악에 그 문학가들이 많아졌나. 마무리 이제 해야 된다니까 이제. 후보 선생이니 윤석준 선생이 다 음악가인 거죠.
현재나 과거에. 그러니까 여기서 미룬다 그러면 선생님 이제 이거 마무리해야 되니까 아 그리고 다음 주에 또 뵙고서 더 진전된 얘기하고 저도 조사를 좀 해오겠습니다. 네. 아, 오늘 재밌었어요. 선생님 고맙습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Like a bird on a tree, I'm just sitting here. I got time, it's clear to see. From up here, the world seems small. We can sit together. It's so beautiful, you and me. W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 free. Sometimes you need to go and take a step back to see the truth around you. From a distance you can tell